네, 안녕하세요. 마르케티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 한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황 방송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조금 반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한 0.14%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해서 한 0.6%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증시 자체는요, 지금 아주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큰 대외 변수 중 하나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아직 제대로 나오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변수들이 마무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모든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실 때 리스크가 적은 실적 위주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거의 보합권 움직임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다시 바이오주에 대한 수급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업종들이 사실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뭐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을 보면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뭐 HLB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라젠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론 헬릭스미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헬릭스미스는 최근에 뭐 2거래일 정도 빠져주다가 오늘 다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젠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오늘 0.36%대 거의 뭐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HLB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한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같은 업종 내에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종목인데요. 바로 필룩스입니다. 자, 필룩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상한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나 임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자회사죠. 바이럴진이 연구주인 명력 항암제의 임상 2상 신청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연속 상한가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필룩스의 자회사죠. 자, 자회사인 바이럴진이 미국 FDA의 임상 2상을 신청 완료했다라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임상 1상에서 뛰어난 어떤 안전성과 효력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상 1상은 안정성을 따지는 부분이고요. 2상에서는 또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또 하고 3상까지 마무리가 돼야 보통 이제 시판을 하는지 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3상까지 가야 되지만 이제 필룩스는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FDA로부터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요. 일단 임상 2상만 통과를 하게 되더라도 바로 판매 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상당히 호재성 내용이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상이지만 마치 3상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임상 2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일단 한 지금 임상 2상이 진행되는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임상이 마무리가 돼야 판매가 되고 실제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슈는요, 사실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슈나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
단순한 이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급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긴 하고 있지만 사실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상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중장기 베팅은 철저하게 회피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중에 계속적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바로바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즉 대응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특히 지금처럼 시판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나면 거품이 빠지면서 상승폭을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필룩스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일단은 필룩스는 기존의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HLB가 조금 늦게 올라오기 전에 사실 HLB는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 줬습니다. 하지만 HLB보다 먼저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빨리 받기 시작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HLB 지난 방송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손실을 주저하기 위해서는 다시 종목을 매수해서 포지션을 청산해야 됩니다. 즉 공매도는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서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매수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면 사실 급등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HLB라든지 신라젠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비슷한 여력이 많았었죠. 따라서 일단은 급등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언제든지 하락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 간의 이런 매매 경합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공매도 세력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가 매수세들도 들어올 거고요. 단기 투기 세력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한 다양한 수급 조치들이 붙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언제 무너지느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없는 분들, 하락이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해 놓으셨던 손절가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만 지금 필룩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이유는요. 아직 상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사실 지금 HLB라 지금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가장 큰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죠. 매수 주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의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는요. 전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한 40% 이상이 이쪽에 지금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 매수 물량들이 한 번에 또 나오게 되면 급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미 급등이 나온 지 좀 오래됐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온 매수 주체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요? 아직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는 장이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이런 임상에 대한 이슈라든지 호재성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딱 지금 필룩스에 대한 호재성 임상 내용이 나와줬죠. 따라서 바로 순환매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안정성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보셨던 대부분 최근에 있었던 이런 제약바이오 3대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 적자 기업이죠, 대부분. 자, 그런데 필룩스는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사실 2016년도에도 흑자였고요. 2017년도에도 흑자였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요. 자, 그런데 작년에 좀 아쉽게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미 1분기 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6배 이상 달성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억 원대 적자에서 91억 원대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분기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역시나 흑자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뭐 HLB나 뭐 헬스미스나 신라젠보다는 훨씬 더 재무상으로도 사실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이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지금 일단은 내일장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 거래일 정도 뭐 크게 오르긴 했지만 조금 더 상승 흐름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적적으로도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이 나오더라도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보다는 낙폭이 좀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필력수도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의 평균 PBR이라든지 PER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지금 PER 6.6배 수준이고요. PBR도 1.8배 수준이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자였던 작년 대비해서 지금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우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저렴한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지금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역시나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적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이슈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항상 짧은 매매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방으로는 계속 열어놓으셔도 돼요. 올라갈 때는 계속 수익을 만드셔야죠. 하지만 손절가를 쫙 잡으시고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손절가를 계속 단계별로 높여 나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바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에 나오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만 나오더라도 약한 조정이어도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상향 흐름이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확대하고 이렇게 좀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들 역시나 항상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보수적인 매매 꼭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에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앞으로 하반기의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우량주들인데 주가 수급이 잘 안 붙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오히려 적기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수급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우량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우량주 쪽으로 조금 갈아타시고요. 실적 성장주 위주로 지금 전환하기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장기 관점에서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니까요. 우량주, 실적 성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씩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 물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역시나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필룩스에 대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서요. 전반적인 최근에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실적 좀 아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항상 손절가를 짧게 하는 매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또 잠시 후에 또 제가 뭐 기업 소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공시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마르케트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